안녕하세요. 포천우리병원 치과센터장 김용진 원장입니다. 원래 메가젠의 애니원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검토를 해보는 과정 중에서 제가 오랜 기간 익숙하게 사용하고 좋아했던 커넥션인 스트라우만의 본 레벨 임플란트 커넥션과 유사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커넥션을 가졌다고 그래서 큰 거부감 없이 임상에 도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매력적인 건 스트라우만의 본 레벨 임플란트는 BLT, 테이퍼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가 없어서 얼리 로딩이나 이미디어트 로딩에 좀 제한점이 있었었는데, 픽스터의 디자인이 공격적이고 스레드의 뎁스를 두 가지로, 즉 딥스레드와 노멀 스레드의 두 가지 타입을 갖고 있어서 환자의 골질이나 내가 임상적인 니드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라인업이 있을 것 같아서 도입을 해보게 됐습니다. BD를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조인트의 스테빌리티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11도의 테이퍼를 갖고 있는 커넥션 타입, 즉 헥스의 커넥션을 갖고 있는 기존의 그런 호환성 때문에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커넥션들은 아무래도 커넥션 부위의 조인트 스테빌리티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죠. 대표적인 게 스크류의 루즈닝, 아니면 픽스처의 파절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그런 걸 한번 겪게 되면은 환자와 이제 의사와의 관계들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제거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교합력이 센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조인트 스테빌리티가 좀 강하게 요구되는 환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1년 넘게 사용해 보면서 좀 재밌었던 건 스크류 루즈닝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보철물에 대한 파절이나 어바트먼트에 대한 파절, 그리고 픽스처의 파절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호환성 중요하죠.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서로의 그런 보철 라인업들의 호환성들을 위해서 그런 11도의 테이퍼를 가지고 있는 헥스 커넥션을 대부분 주력 상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호환성보다는 장기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픽스처를 식립하고 난 이후에 보철물을 딜리버리하고 나서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중에서 가장 큰 게 픽스처의 파절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임상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매력적인 건 골질에 대한 고려가 있다는 거죠. 픽스처에 동일한 코어 직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레드의 뎁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초기 고정력이 잘 안 나왔을 때, 아니면 초기 고정력을 좀 더 높게 얻고 싶을 때 딥스레드 타입을 선정을 해서 바디의 직경을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초기 고정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케이스라고 준비한 거는,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의 되게 큰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3.3 직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되는 하악 전치 부위, 그리고 상악 측절치 부위에 3.3 직경을 식립을 하게 되면 그래프트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플랩을 열지 않고 플랩리스의 수술들을 좀 예지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도움이 되는 게 메가젠의 알투게이트라는 디지털 가이드 수술 시스템이 되겠죠. 제가 그거를 이용했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상악에 12번과 22번 발치 후 즉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또한 하악에 37번의 무치약 상태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던 케이스고요. 보시는 것처럼 측절치는 상악에서 이렇게 루트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짧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엔 짧은 루트 에이피칼 하방 쪽으로는 컨케비티가 또 심하겠죠. 또한 인접치들의, 특히 캐나인 같은 경우에 치아의 루트 경사가 좋지 않으면 임플란트 식립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술전 컨디션을 보시면 오랜 기간 이렇게 치주 질환으로 방치가 돼 있어서 히솔로직한 상태로 정출도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악 전치부에는 BD의 가장 훌륭한 조합은 알투게이트라는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아이디어란 위치에 임플란트를 포지셔닝을 하고, 또한 사전 보철을 통해서
이미디어트로 임시보철물을 끼워주는 거죠. 이때 우리가 3.3 직경이라는 게 이렇게 있게 되면 골폭이 굉장히 좁고 컨캐비티가 있는 환자에서도 아이디얼한 위치에 크게 골중강수를 많이 하지 않고도 임플란트를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게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측에 다 3.3 직경의 BD 그리고 11.5mm 길이의 임플란트를 플래닝을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발치한 당시에 R2 스텐트 위치시키고 드릴링 시퀀스대로 드릴링을 해서 2개의 3.3 직경의 BD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인 그전에 애니원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그러면 3.5가 고정이 안 나오면 바로 4.0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고정이 안 나오면 바로 딥스레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바디의 다이아메타를 크게 가져가지 않고 우리가 임플란트의 고정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이런 다음에 그래프트하고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이런 제가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 위에 PMMA 크라운을 세멘테이션 된 상태로 붙여서 딜리버리가 됐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11번, 21번 부위는 소켓 프리저베이션만 하고 똑같이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뭐 환자 발치하고 플랩 열지 않고 임플란트 2개 심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고요. 사전 부처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체어 타임이 총 마취서부터 이 환자가 아웃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파노라마 상에서 보시더라도 인접한 임플란트의 에이펙스도 건드리지 않고 인접한 루트들도 건드리지 않고 아이디얼한 위치에 잘 식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7번 부위에는 4.8 직경의 BD를 심었는데요. 우리가 하악 7번 부위가 가장 교합 접촉이 먼저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7번 부위에 싱글 임플란트를 할 때 특히 교합력이 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크류 루즈닝이나 어바트먼트의 프랙처 아니면 픽처의 프랙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7번 싱글 임플란트 같은 경우라도 이런 BD가 굉장히 임플란트 보철물이나 이런 것들의 장기 안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고요. 요즘은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이 BD를 한번 도입을 해보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케이스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고 이 커넥션에 익숙해지시고 난 다음엔 다양한 케이스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이런 BD의 장점을 충분히 임상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BD는 작은 직경으로도 되게 그런 기계적인 합병증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BR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고령의 환자들에 있어서 요즘 보험 임플란트 많이 하게 되는데 구치부에 GBR을 하지 않고 4.1 직경의 임플란트로도 충분히 장기 안정성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원장님들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전치부에 가이드 수술할 때도 특히 측절치 같은 경우에 해부학적인 제한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컨캐비티가 있거나 아니면 인접지 루트들이 작거나 그런 경우에 3.3 직경의 임플란트, BD 임플란트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재밌고 손쉽게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최근 수년간 다른 회사들이 서로 자기 임플란트들의 표면에 대해서만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표면은 더 신수성이 크고 로딩 타임을 빨라지게 할 수 있고 그거는 수술한 다음에 볼류착의 문제인데 그 이후에 보철적인 고려들은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보철적인 고려를 하면서 이제 커넥션들이 각 회사들에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쓰던 것과 생소하기 때문에 커넥션이 깊고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보정각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서로 묶으려고 했을 때 보철적으로 그런 보정각이 작기 때문에 SCRP 타입이나 스크류 리테인드 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사용하게 됐을 때는 좀 불편하거나 어색한 것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임플란트 커넥션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임상에서 적용하신다면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입을 해보시면 불편한 것보다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